이 찜질방 계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SNS에서 참 핫하다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보니까 다 찜질방 옷을 입고 계곡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지금 이게 찜질방이랑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인데요. 바로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찜질방을 이용하는 손님 또는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만 들어가서 이제 계곡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계곡 자체가 이 찜질방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계곡은 원래 공유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곡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랑 좀 다르게 국유지인 경우도 있고 사유지인 경우도 사실 있어서 이제 원래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법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확인한 결과 영상에 속에 나왔던 그 계곡은 공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우 기자가 물놀이 복장을 하고 갔더니 네. 다 찜질방 옷만 입고 본인만 너무 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저만 사복을 입고 있고 다들 찜질복을 입고 있길래 이게 문제인가 하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업장 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환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왜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이유를 얘기를 하던가요? 정확히 처음에 오셨던 이제 직원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둘러보고 다시 들어왔을 때 혹시 식당 아니면은 찜질방을 이용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해서 이용을 안 했다. 그냥 우리는 외부인이다라고 하니 이제 둘 중에 이용을 하나라도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식당을 입장하셨어요? 아니요. 식당은 안 했는데 해도 못 가죠. 식당에서 밥을 먹던가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청이랑 나갔더니 말이 좀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원분들마다 좀 말이 달라서 그때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될 게 뭐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왔던 제보나 아니면 경험담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직원분들은 이제 막았다. 어떤 직원분은 뭐 이용하지 않으면 못 이용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달랐기 때문에 뭐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멘트를 들어보면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 계곡은 찜질방 건 아닌데 정부 건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계곡이 여기 집 거예요? 열지 아닌데 정권이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네. 관리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계곡을 관리하는 게 따로 주체가 있지 않은 이상 이제 나라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계곡인데 여기서 본인 업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사유지도 아닌데도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은 게요. 물막이라고 하나요? 돌 치우고 비닐을 막아가지고 약간 맞습니다. 수위를 높게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유지가 아니라 이제 국가 공유지인 계곡을 만약에 인공적으로 돌 아니면은 비닐을 이용해서 막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불법입니다. 특히 상황을 보시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되게 수영장처럼 이렇게 수위를 높여서 수영장처럼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처럼 이제 놀 수 있고 되게 좋겠지만 자연 계곡물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막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입니다. 같이 단속을 나갔을 때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 제가 빌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뭐 빌어드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흥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거를 손님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아니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직원이 뭐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건너서 어떡하자고. 장사 그거 빌어드릴까요?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뭐라고 해요? 우선 이게 물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인력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정말 이제 계곡도 굉장히 많고 계곡도 근처에 있는 업장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장들을 매일매일 모든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물막이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처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통지를 합니다. 이 물막이를 걷어야 된다. 언제까지 걷어라. 그러면 걷고 나서 걷었네 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면 또 며칠 안 돼서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하셨다가 치우시고 또 올 초에도 물막이 하셨다가 또 물막이를 하셨네요. 왜 그렇게 자꾸 재발을. 이렇게 막아야 손님이 많이 오고 돈으로 연결되니까요. 업주는 그 돈을 포기를 못해요.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선 단속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물을 막으면 이 계곡이 계속 흘러야 이제 자연 순환도 되고 또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물을 막으면 뒤쪽 계곡은 이제 메마를 수 있는 거고 물이 통하지 않아서 뭐 나무나 아니면은 풀 아니면 숲풀 이런 데서도 물도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자연 그 자체를 냅둬야 되는데 네. 이제 막으면 그거를 이제 자연적으로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시청 단속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주는 그 돈을 포기를 못해요. 대체 얼마길래 그러는 건가요? 확인한 결과 이제 대인 18,000원 그리고 소인도 거의 그랑 비슷한 수준으로 14,000원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장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찜질방을 이용하지 못하면 계곡에 못 내려가게 하다 보니 계곡 입장료가 18,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이제 계곡이 사유화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SNS에서 이제 소문을 타면 입소문을 타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네, 또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저희가 방문했던 장소가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계곡이었는데요. 네. 거기는 폭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폭포 그리고 아주 맑은 물 그리고 폭포 아래에 자연 수영장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정말 네네. 맑은 물 이런 계곡물로 정말 유명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유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계곡이다 보니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포는 중간에 사유지가 아닌 곳에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려면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곳이 좀 복잡한 구도로 되어 있던데요. 예. 공유지와 사유지가 이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쪽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폭포와 그 계곡은 국가 공유지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계곡입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매표소를 통한 길이었고 그 길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안쪽에 있는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처럼 네.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 거니까 네.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네. 이거죠? 맞습니다. 사실 사유지에 돈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이 안쪽에 있고 그 앞을 지나가려면 사유지를 거쳐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계곡 통행료를 받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네. 사실 시청 쪽에서 만들어 놓은 다른 통로가 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통로로 내려가면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국가 공유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내려가니까 이제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루라기를 불고 직원이 매표소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삐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왜 여기 못 내려가나요? 라고 물어보니 이제 여기는 사업장이니까 매표소를 통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못 들어와요?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도 막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죠, 이게 들어가는데? 우선 차량 그리고 인원 이렇게 따로따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00원씩 받고 있었고요. 사람은 대인은 4,000원 그리고 소인은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참, 옛날에는 백숙 계곡이라 그래가지고 백숙 먹지 않으면은 계곡에 못 들어가게 해서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진화한 거네요, 이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백수 계곡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런 단속이 좀 강화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런 좀 수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 비춰지는 것이죠. 와, 다른 계곡도 많이 가봤나요? 네, 저희가 나흘 동안 약 10곳 정도의 계곡들을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명백하게 좀 불편이 보이는 장소 또는 불법이 보이는 장소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이렇게 두 곳을 위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예. 이제 업장들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아니면은 처분으로 내야 되는 그런 벌금들보다 네. 얻는 수입이 워낙 크다 보니 즉 벌고 있는 돈보다 내는 벌금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분 자체도 굉장히 좀 약한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속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처분을 바로 내린다기보다는 일단 사전 통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매년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정지 같은 걸 바로 내릴 수는 없나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통지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러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1차, 2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실제로 형사고발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영업 정지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국가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 사례나 아니면 성남에서도 계곡을 싹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댓글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방송국이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출동하는 게 아니면은 이런 단속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아무리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이게 바로바로 처리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 이런 꼼수 영업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것도 참 우려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취재썰 이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